내가 일하는 놀이공원에 나오는 괴물 중 절반만 실제 연기자야. 그럼 나는 과연 실제 연기자일까? 아니면 앞에 한때는이라고 붙여야 할까? 아니, 그건 됐다. 어차피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어제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한 번에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아. 데일의 픽업 트럭 창을 통해서 강하게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잠에서 깨어났어. 슬며시 눈을 떴는데 처음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하지만 곧 모든 게 떠올랐고 그 순간 속에 있는 걸 다 개워내고 싶어졌어. 깼네요. 좀 어때요? 데일이 옆에서 말했어. 엉망이에요. 혹시 내내 안 잔 거예요? 나 얼마나 잤어요? 눈을 문지르며 대답했어. 그러자 데일이 라디오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 6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요. 당신이 잠들고 나서 나도 눈 좀 붙이려고 차를 세웠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뭐 평소에도 불면증이 있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한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다른 직원들한테 뭐라고 설명했어요? 딱히 이렇다 할 설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출근하지 말라고 했거나 너무 급작스럽게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미첼은 상황을 대충 알고 있고요. 하지만 캐롤라인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출근했다가 질문만 하고 바로 퇴근하라고 했죠. 놀이공원에 적용되던 규칙이 더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피아니스트는 시한폭탄이잖아요. 월인의 개 같은 호의 덕분이죠. 그 새끼가 피아니스트 자리를 거기로 배치했어요. 나와 우리 일가가 야생의 괴물 존재를 항상 떠올릴 수 있게 말이죠. 그의 말에 눈살을 찌푸렸어. 말 되네요. 그리고 손바닥에 이마를 댔어. 괜찮아요? 아니요, 좀 어지러워요. 잠깐만요. 미첼이 상황을 안다고요? 고개를 번쩍 들어서 말했어. 네,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괴물 담당자를 배정한 게 나잖아요. 미첼이라면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것 같았죠. 미첼 담당이 누군지는 알죠? 카우보이의 정체나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을 다 이야기해준 건 아니지만 놈을 신중하게 감시하라고 했거든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요. 그리고 카우보이와 당신 사이의 기류도 눈여겨보라고 지시했어요. 대체 카우보이가 내게서 원하는 게 뭘까요? 사실 데일이 그 대답을 알 거로 생각하지 않아서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어. 그리고 그 대답을 안다고 한들 내가 들을 용기도 없거든.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좀 사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데일이 대답했어. 사적인 이유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좋아요. 당신이 처음 공원에 왔을 때부터 카우보이가 당신을 눈여겨본다는 걸 눈치챘어요. 거의 부지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요. 그리고 일주일 지났을 땐가 사무실에 찾아와서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쓰는지 알려줬어요. 그들에게 이름은 힘을 가지는 것이었지만 사람의 이름에도 힘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놈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긴 하죠. 차 안의 팽팽한 분위기는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한 마을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됐어. 마침내 데일이 고른 길은 양쪽으로 부틴하고 거대하고 다채로운 집들이 늘어선 교회였어. 부촌에 들어서도 한 2분은 더 간 것 같아. 그 와중에 너무 이상적이고 멋진 집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집 앞에 접이식 의자를 펴놓고 앉아있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서로 닮은 새 아이가 공놀이하고 그 뒤로 현관에 누워서 햇살을 즐기는 여자가 보였어. 사진이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한복의 그림 같았어. 데일이 차를 세운 건 길 끄트머리에 있는 집이었어. 다 왔어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지. 함께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갔어. 집이 정말 거대하더라. 하지만 집 규모보다 더 놀라웠던 건 집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야. 인도에서부터 현관까지 멋지게 관리된 잔디가 잘 깔려 있었어. 앞마당에는 그네와 미끄럼틀, 키 큰 나무와 트램펄린이 있었어. 어린아이 셋이 트램펄린에서 신나게 놀고 한 명이 그네에 앉아있더라. 동생네 애들이에요. 데일이 애정 담긴 미소로 아이들을 보며 말했어.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부르자 하나같이 쪼르르 달려와서 데일을 에워싸는 거야. 다들 데일 허리춤에도 오지 않을 정도로 꼬꼬마였지만 그래도 하나같이 그의 팔에 매달리려고 안간힘이었어. 삼촌! 금발머리에 예쁘장한 여자아이가 외쳤어. 엄마가 삼촌 오신다고 말 안 해주던데. 그래, 깜짝 선물이야, 코트니. 데일이 대답하며 열심히 길을 막는 4명의 아이를 해치고 어정쩡하게 걸었어. 삼촌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할 이야기가 있어. 자꾸 삼촌 앞 막지 말고 그러다가 넘어질라. 델러스, 제발 바지 좀 그만 잡아당겨줄래? 고맙다. 데일이 기분 좋은 듯 내게 눈짓했어. 그 모습에 나도 웃지 않을 수 없었어. 갑자기 현관이 열리더니 키 큰 금발 남자가 나왔어.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데일과 아이들을 발견하곤 눈을 반짝이며 달리듯 다가왔어. 아이들이 재빨리 길을 내어주자 남자가 진심으로 데일을 꼭 안아주며 환영하는 거야. 형, 올 줄 몰랐잖아. 어떻게 지냈어? 이분은 누구야? 이쯤 되자 데일이 눈에 띄게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 얼굴이 잘 익은 감처럼 빨개져서는 남자의 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둘이 너무 닮았다 싶었어. 같은 금발, 같은 사각턱, 같은 갈색 눈까지. 잘 지냈어. 딘, 여긴 리아야. 스크래치씨를 담당하고 있어. 리아, 여긴 내 동생 딘이에요. 그러자 딘이 활짝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 그나저나 무슨 일이야? 공원에 일 있는 거 아니지? 하지만 밝았던 딘의 얼굴은 곧 데일의 표정을 보고 덩달아 어두워졌어. 제기랄. 잠시 후 우리는 다 같이 데일 본가의 식탁에 둘러앉게 됐어. 실내 장식도 외부 못지않게 정말 끝내주더라.
데일의 부모님, 베티와 릭, 그리고 딘의 아내인 브리지트와도 인사를 나눴어. 브리지트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역시 출신대로 강한 억양을 가지고 있더라. 딘과 브리지트의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술래잡기 하는 소리가 들렸어. 깨르륵 웃고 떠드는 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넘어왔지. 데일의 아버지 릭은 부엌 천장에 기대어 서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한 후로 계속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어. 이건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닌데 양측에서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 릭이 걸걸하고 쉰 목소리로 말했어. 어린 녀석이 마음대로 리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 어디 보자. 지하에 있는 괴물들은 데일이 모스와 멀베리를 신체적으로 위협한 이후로 쭉 데일을 싫어했지. 완전히 빡쳤죠. 데일이 부엌 카운터에 걸터앉아서 말했어. 하지만 나한테도 열받았을 거예요. 당신에게 권총을 줬잖아요. 네, 그나저나 애초에 왜 준 거예요? 내가 물었어. 부적개념이에요. 워린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놈들이 극단적으로 나오리라는 걸 간과한 게 잘못이지만 뭐 어쩌겠어요. 시도는 해봤잖아요. 당신을 해고한 건 지하에 있는 괴물들이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 해서였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계약 위반은 아니거든요. 워린이 새로운 희생양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이니까 그놈 손해죠.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라고 말 안 했으니까 당신을 지목하기 전에 해고해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깨져버린 계약을 어떻게든 다시 메꾸는 방법을 찾는 거야. 릭이 말했어. 솔직히 나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만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잖니. 어쩌면 평화롭게 끝내는 방법도 있을 거다. 릭이 말을 끝내고 내게 안심하라는 듯 어깨를 다독여줬어. 리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번에는 워린이 단독 행동을 한 겁니다. 그건 명백하게 금지된 사항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허락된 행동도 아니에요. 결국 직원들도 우리 소유로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감사합니다. 내가 약하게 대답하자 릭이 미소 지었어. 하지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베티가 말했어.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미 벌어진 일은 취소할 수도 없고 엄밀하게 따져보면 데일 역시 계약에 온전히 진실만 드러낸 건 아니야. 오히려 데일이 잘못했다고 주장하기 더 쉬워. 이미 야생의 괴물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리아를 원한다는 눈치를 줬잖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우리 행동을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 있고 어쩌면 예전 제도로 돌아갈 만큼 화가 났을 수도 있어. 그들에 맞서야 할 상황이 온다면 쇠가 제일 좋은 무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죽이는 게 가능하긴 해요. 내가 바짝 긴장해서 로켓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어. 하지만 누구도 내 말에 대한 대답을 알지 못하는 듯했어.
베티와 릭이 고민스러운 듯 눈빛을 교환했고 디는 고개를 저었어. 아닐 거예요. 저도 그게 정말 헷갈리긴 해요. 지금껏 야생의 괴물들이 희생양을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서였거든요. 놈들에게는 일종의 권력 게임인 거죠. 이전에 희생된 사람들이 누군데요? 내가 물었어. 그러자 베티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 이런 리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가장 첫 희생양은 초기 정창민이 키우던 울프 하운드였어요. 야생의 괴물들이 주인을 시켜서 월인의 침을 먹이고 죽여버렸죠. 그리고 그 사체에 무슨 짓을 했어요. 바꿔버렸죠. 사체는 점점 커져서 매우 강하고 괴물과 같은 형상을 갖게 됐어요. 아직 놀이공원이 아니라 축제터였을 때 정착민들은 다시 살아난 울프 하운드 괴물을 살아있는 괴물이나 악마라며 전시하곤 했어요. 놈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왔죠. 그들이 다음으로 요구한 건 역마차였어요. 월인이 콜트의 태도를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서부 스타일에 푹 빠져서 자기가 가지고 놀 마차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말들 역시 그의 침을 마셨고 마부도 월인이 고른 정착민으로 선정됐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릭의 종조모와 종조부가 선택된 거예요. 종조모의 성함은 그레이스였어요. 연극 배우였던 그레이스는 항상 작은 무대만 올랐지 큰 무대는 오르지 못했어요. 종조부, 그러니까 그레이스의 남편 로버트는 축제터를 오랜 시간 직접 운영했어요. 예술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아주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축제터에서 마련한 작은 무대에 종종 함께 오르곤 했어요. 월인이 왜 그 두 사람을 골랐는지 모르겠군요. 워낙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망가뜨리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어쩌면 베베 꼬인 악질 감각에서 비롯된 선택일 수도 있고요. 그 결과로 두 사람은 영원히 무대에 오르게 되었죠. 두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린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져요. 하지만 최악의 사건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라일라라는 여배우의 일이죠. 라일라는 괴물에게 아주 못되게 굴었어요. 하나같이 짐승 다루듯 아주 하대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월인이 한 짓을 당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월인 생각은 또 다르겠죠. 대체로 리아 당신과 다른 괴물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당신은 최근까지도 그들에게 죄를 지은 게 없으며 우리 일가 사람도 아니죠. 그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브리지트가 말했어. 어머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아일랜드에 있을 때 집 근처에 페어리 링이 있었거든요. 가끔 요정 하나가 낮에 나오기도 했어요. 심지어 2번이나 본걸요. 하지만 언니는 그들에 의해 직접 간택도 됐어요. 브리지트의 목소리가 갑자기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변했어. 언니가 이상해진 걸 알았죠. 꼭 약에 취한 사람 같았어요.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밖에 뛰쳐나가서 한동안 돌아오지 않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근처 사는 이웃에게 물어봤더니 걔의 머리를 한 남자와 지나가는 걸 봤다며 맹세까지 하더라고요. 언니가 이상하리만큼 남자에게 매료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봐도 남자가 언니를 홀린 거였죠. 그 이후로 언니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건 사고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요정이란 가끔 인간을 마음에 들어하기도 하거든요. 예쁘거나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이에게 접근하죠. 일단 점 찍으면 자신을 따라다니게 세뇌하고 마술로 약에 취한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노예나 강아지처럼 키우는 거죠. 감히 브리지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어. 침만 꼴딱 넘겼지. 나는 누구의 개가 될 생각이 없어요. 단호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갈라져 나올 뿐이었어. 그럴 일은 없어요. 딘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맙시다. 알았죠? 남자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숨겨둔 게 뭔지 이젠 대충 알겠군요. 릭이 찌푸린 얼굴로 내게 말했어. 지하 세계로 가는 입구죠? 내 말에 릭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때 겪었던 현상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다시 말하자면 남자 화장실에서 쓰러진 당신을 워린이 꺼내주긴 했는데 그게 당신이 가방에 지니고 있던 부적들을 다 꺼내고 난 후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 부적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하세계 입구에서 강력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기절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은, 그러니까 당신이 동료를 공격했던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달리 설명할 길이 없군요. 그때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면 몰라도. 데일이 툭 던지듯 끼어들었어. 그러자 모두가 침묵에 잠겼어. 데일이 방금 자신이 내뱉은 말을 깨닫고 눈이 커지더니 목을 가다듬고 말했어. 그 안에서 기절한 시간이 얼마나 됐대요? 다리우스가 딱 꼬집어서 말하진 않았어요. 말이 더듬더듬 흘러나왔어. 그래요. 알았어요, 리아. 진정해요. 베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더니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 완전히 변하기까지 최소 9일이 걸려요. 그리고 바뀌어버린 사람들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모두 공원에 있었죠. 게다가 리아, 당신은 여전히 그 목걸이를 걸고 있잖아요.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충분히 시간을 벌어줄 걸로 믿어요. 지금은 다음에 뭘 해야 할지에만 집중하죠. 그래, 조만간 누가 찾아오겠군. 릭이 말했어. 그 말에 내가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 네? 워린이 여기까지 따라온다고요? 그러자 릭이 대답했어. 아마 이미 오는 중일 거요. 아무리 규칙을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한들 결국은 그가 상부의 규칙을 집행하는 인물이니까요. 지금 상황을 바로잡는 게 그의 몫이죠. 어떻게 이동하는진 모르겠지만 아마
지하로 움직일 겁니다. 이미 알겠지만 월이는 공원에 완전히 묶인 존재가 아니니까요. 게다가 지금 여차하면 계약도 파기될 상황이니 여느 때보다 더 큰 자유를 얻었을 겁니다. 어쩌면 목소리까지 되찾았을지도 모르죠. 돌겠네. 다른 놈들이 떠드는 걸 보면 그 놈도 온종일 떠들겠군. 하지만 말을 할 수 있다면 협상하는 데는 좀 더 편리하겠네요. 데일이 말했어. 나름 명랑한 어조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감지되는 긴장감은 어쩔 수 없더라. 데일, 당신만 지하세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자 데일이 고개를 끄덕였어. 네, 그게 매니저의 일 중 하나죠. 일단 월인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할지 대비책을 생각해보기로 했어. 디는 혹시 월인이 평화협정을 원한다면 그를 환대해주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우리 관점에선 그게 가당키나 하겠어. 베티가 내게 밖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어. 밖으로 나간 나는 잠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감상했어. 금발 머리의 작은 소녀, 코트니가 순례가 된 모양이야. 통통한 빨간 머리 소녀를 아주 열정적으로 뒤쫓고 있었어. 빨간 머리는 뒷마당에 심긴 거대한 나무로 향하는 중이었어. 빨간 머리의 손이 나무에 닿는 그 순간 코트니의 손이 빨간 머리에 닿았어. 이번엔 네가 술래야. 코트니가 외쳤어. 위트니, 너 잡혔어. 아니거든. 내가 먼저 나무 터치했거든. 볼래? 지금 손 닿아있잖아. 아니, 아까 내가 먼저 너 터치했다니까? 코트니도 지지 않고 우겼어. 속임수 쓰면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게임으로 승화하다니 너무 잔인하잖아. 애들아, 엄마가 이제 들어오라고 하셔. 내가 외쳤어. 내 목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면서도 뒷문으로 다가왔어. 나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게 수줍게 미소 짓더라. 베티가 아이들을 데리고 꼭대기층 방에 들어갔어. 그 방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데 베티가 그 주변으로 소금을 치더니 아이들을 기준으로 원을 그렸어. 리아, 이제부터 잘 들어요. 여기는 안전실이에요. 땅에서 가장 높아서 야생의 괴물이 쉽게 다가오지 못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땅과 가장 가까이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은 항상 비워둬요. 일종의 패닉 룸인 거죠. 소금은 그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월인이 도착하면 우리가 함께 그 앞을 맞서야 하겠지만 행여 상황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올라와서 아이들과 함께 있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베티가 내게 미소 지었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다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나를 달래며 말했어. 해가 떨어질 무렵 우리는 다 같이 거실에 모였어. 브리지트의 배려로 깨끗하게 샤워하는 15분 동안은 그나마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더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모두가 모여서 TV를 보는 거실로 갔어. 아이들도 함께 있었어.
TV에서는 큰 소리와 함께 만화가 나오고 있었지만 거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안을 지배하는 긴장감이 손에 만져질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졌어. 베티와 릭, 딘과 브리지트는 소파에, 아이들은 카펫이 깔린 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 데일도 약간 옆으로 빠져서 바닥에 있더라. 막 들어온 나를 발견한 그가 약하게 웃더니 오라고 손짓했어. 데일 옆에 가서 풀썩 앉았어. 내겐 아까 챙긴 콜트의 권총과 함께 목에 로켓도 걸고 있었어. 그렇게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가끔 아이들이 킥킥대는 소리 외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어. 그러던 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거실을 감싸던 팽팽한 긴장감이 한 방에 깨져버렸어. 노크는 느리지만 강하게 3번. 매번 전보다 더 크게 울렸어. 브리지트가 재빨리 아이들을 모아 위층으로 올려보냈어. 우리는 문 앞에 대기했어. 데일 뒤에 숨은 나는 나 자신이 좀 바보처럼 느껴졌어. 땀이 흥건한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권총 손잡이. 그 안에 든 총알은 납으로 만들었지만 쏠 일이 없게 총의 존재만으로도 내게 다가올 수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릭이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어. 반갑네, 워린. 그의 덩치 덕분에 현관에선 워린이 보이지 않았어. 하지만 곧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 릭에게 대답하는 워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 그 안에는 조소가 담겨 있었어. 반가워, 리. 이게 대체 얼마만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 날 이대로 세워둘 건가? 내 오랜 친구? 그러자 릭이 깊게 한숨 쉬며 말했어. 들어와. 그가 공원에 수호자 워린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내줬어. 찰나의 순간, 미처 데일의 뒤에 제대로 숨지 못한 그 순간 워린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 나를 보는 그의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갔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사실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라 좀 쉬고 싶군. 괜찮다면 뒷마당에서 쉬고 싶은데. 그렇다면야. 하지만 나중에라도 몰래 들어오는 건 곤란해. 여기는 우리 집이라는 걸 꼭 명심하길 바라. 당연한 소리를. 지금 난 손님 방에서 쉬는 중이야. 혼자 있는데 불안하게 모든 게 너무 조용해. 그 중에서도 최악인 건 내가 있는 방에 난 창문으로 뒷마당이 보인다는 거야. 침대 머리맡에 있어서 고개를 들 때마다 그가 보여. 워리는 지금 정원에 꼿꼿하게 서 있어. 너무 어두워서 뭘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왠지 나를 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야. 릭에게 함부로 들어오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다지만 그것만으로 내 불안함을 잠재우긴 모자라. 너무 무서워서 잘 수가 없어. 내가 일하는 놀이공원 직원 중
절반만 진짜 연기자야. 어젯밤은 정말 끔찍했어.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없어 여과 없이 달빛을 그대로 들이는 창문은 안 그래도 불안한 날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 이불과 베개로 막아보기도 했지만 고정이 안 되는 거야. 차라리 머리를 다른 쪽으로 하고 자보기로 했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지만 모르는 사람 집에서, 그것도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괴물이 바깥에 공허하게 서 있다는 사실은 자꾸만 날 뒤척이게 했어.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나 바닥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어. 처음에는 핸드폰에 미리 받아놓은 만화나 보면서 정신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어.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만화라는 존재가 내 긴장감을 풀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 하지만 이번에는 얄짤없더라. 자정이 지나고 얼마 후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리아?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 입을 안 막았더라면 아마 엄청나게 비명을 질렀을 거야. 괜찮아요, 저예요. 브리지트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채자 안도감이 밀려왔어. 그녀가 살금살금 침대로 다가와서 앉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그녀의 빨간 머리칼과 흰 피부를 잘 비췄어. 날 안쓰럽게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게 보였어. 놀라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브리지트가 속삭였어. 내가 바보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는 소리가 들려서 확인차 와봤어요. 그 말에 눈물을 쓱 닦고 억지로 웃었어. 정말 친절하네요. 고마워요. 저음으로 나온 목소리는 다 쉰 상태였어. 브리지트가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어.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서요. 사실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지금 말한다고 막을 사람은 없지만 말하기 힘들긴 하네요.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난 당신 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솔직하게 다 털어놓자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당신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어요. 브리지트가 한숨을 쉬었어. 그게 지금 두 분이 베푸는 호의에 녹아있는 진심은 당신들에게 소중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버님이 매니저로 계실 때 발생했던 희생자가 라일라였는데 그 사람 역시 집안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때 두 분은 정말 크게 상심하셨어요. 두 분도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크게 잃은 적이 없어요. 그 말은 그만큼 무르단 거죠. 절대로 누군가를 쉽게 넘길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염두에 두세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전한 쪽이 있는 게 낫잖아요. 나는 말하기 전에 침부터 삼켰어. 데일은요? 데일도 혹시...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서요. 속내를 알기 힘든 사람이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네요. 혹시 네이선이라고 알아요? 그럼요, 역마차 마부잖아요. 데일의 남자친구였던? 아닌가요? 거기까지 알아요? 브리지트의 반응이 놀라웠어. 브리지트가 키득대더니 말했어. 그렇게 먼 사이도 아니에요. 가끔 같이 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이선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났어. 궁금해서 그런데 데일은 왜 워린에게 복종해서 네이선을 바꾼 걸까요? 물론 더 감내할 수 있겠지만. 브리지트가 내 말을 끊었어. 왜냐하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워린의 행동으로 데일이 구멍을 사용해서 당신을 구했죠. 이번에는 누군가가 다치기 전에 구할 기회도 있었고요. 데일은 실행만 하면 됐었죠. 적어도 그렇게 했기만을 바라요. 하지만 당신이 내 편에 선다고요? 그게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건 알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난 당신을 몰라요. 우리 부부는 항상 놀이공원과는 거리를 유지했죠. 사업이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난 요정이라는 존재를 겪었어요. 야생의 괴물이 요정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언니를 요정에게 잃었기 때문에 이젠 어떤 존재에도 누군가를 팔아넘기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말에 브리지트를 바라보자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어. 다들 머리만 대면 빨리 잠들어요. 지금 깨어있는 건 우리 둘뿐이고 뭐가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협상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가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이해가 잘... 그러자 브리지트가 씩 웃으며 말했어. 같이 워린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에 난 눈이 동그래져서 할 말을 잃은 채 쳐다봤어. 당신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쉿, 모르겠어요? 워린은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권한이 없어요. 워린도 계약을 위반했잖아요. 기억하죠? 워린은 당신을 원한다고 털어놓았죠. 애초에 규칙을 지킬 생각이었다면 데일에겐 말했어야죠. 어차피 자기 손해예요. 게다가 이기적이잖아요. 야생의 괴물들은 놀이공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만 희생양을 쓰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워린이 보여준 행동이 어떻게 놀이공원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계약도 위태위태해졌으니 우리도 기회를 잡아보자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당신은 애초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나 역시 그럴 거고요. 당장은 말이죠. 브리지트가 용기를 심어주듯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어때요? 해보는 거예요. 기회는 해 뜨기 전까지밖에 없어요. 브리지트가 일어나더니 조심스레 나를 일으켰어. 빠르게 창밖을 확인했더니 워린이 앞바다리하고 양손을 그 위에 얹은 채 있었어. 머리는 푹 숙이고 있는 게 진짜 쉬는 것 같았어. 그렇게 얌전하고 미동도 없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뭔가 나를 감시하는 기분이 들었어. 포식자가 잠든 척 위장한 채 뭣도 모르고 다가온 희생양을 덮치기 위해 기다리는 느낌이랄까. 권총을 챙기고 목걸이를 건 다음 재빨리 브리지트를 따라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그녀와 함께 식탁에 앉은 뒤 권총을 꺼냈어. 혹시 집안에 쇠를 녹여 만든 총알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만들기도 어렵죠. 프라이팬 손잡이를 녹여서 시도해볼 순 있겠지만 오늘 안에 끝내긴 힘들 거예요. 게다가 기회는 단 한 번이고요.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해요.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요. 브리지트가 말했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정말 위험한 일이긴 하다. 그렇죠? 브리지트가 마른 침을 삼키더니 시선을 낮췄어. 그렇죠. 그냥 너무 생각하지 않기로 해요. 물론 위험이 따르지만 난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생각해봐요. 워린이 사라지면 당신도 위험에서 벗어나고 계약과 관련된 모든 개소리 역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아이들도 이 끔찍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애초에 애를 가진 게 무책임한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브리지트가 적절한 단어를 찾는 듯 말을 흐렸어. 아무래도 대화가 산으로 갔다 싶어서 말했어. 괜찮아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 말에 그녀가 미소 짓더니 말했어.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일단 워린이 혼자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설마 멀베리와 모스가 같이 왔을 거로 생각해요? 놀란 내가 다시 물었어. 가능성은 있죠. 오늘 저녁 내내 그게 걱정이었어요. 워린이 자기는 집안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헐, 젠장. 창문 다 닫았죠? 당연하죠. 적어도 소리 없이 들어올 순 없을 거예요. 아무튼 워린이 월계수, 붉은 버베나 소금, 쇠, 은과 세이지를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을 하나로 뭉치면 어떨까요? 브리지트가 생각한 그대로 말하는 듯 했어. 괜찮은 생각이긴 하지만 어떡해요? 로켓이 있긴 한데 이건 단순히 보호용이거든요. 무기라고 할 순 없을 것 같은데. 그러자 브리지트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 나한테 하나 있어요. 그거면 될 것 같아. 요즘 나오는 칼은 쇠가 아니지만 저한테 되게 오래된 사냥용 칼이 있거든요. 그 재질이 쇠라는 거에 한 90% 걸게요. 그럼 그 칼로 워린을 찌르는 동시에 입에다가 세이지랑 소금, 월계수랑 버베나를 쑤셔넣는 거예요? 회의적인 마음에 물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브리지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 그게 저한테 생각이 있긴 한데 아마 당신이 싫어할 것 같네요. 30분 뒤 브리지트와 나는 뒷문 앞에 서 있었어. 브리지트가 한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권총을 굳게 잡았어. 자, 당신이 나가자마자 내가 바로 창문에 자리 잡을게요.
혹시 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면 바로 쏠 거예요. 그 사이에 당신이 다시 집에 들어올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준비됐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이를 악문 다음 내 입에 든 온갖 허브의 향을 무시하려고 했었어. 좋아요. 행운을 빌게요. 준비, 가세요. 브리지트가 문을 열면서 조용히 말했어. 시원한 밤바람이 내 얼굴을 적셨어. 퉁퉁 부은 볼을 이상하리만큼 잘 식혀주는 바람이었어. 천천히 카우보이, 아니, 워린을 향해 걸어갔어. 그는 곧장 깨어나더니 두 발로 일어섰어. 나는 제자리에 우뚝 서서 그가 말이라도 하기를, 아니, 뭐라도 하기를 기다렸어. 침묵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 도대체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워린이 또 그렇게 하리라는 보장이 있어? 씹고 있던 허브를 볼 깊숙이 밀어넣고 심호흡했어. 브리지트가 준 사냥용 칼이 허리춤에서 불편하게 내 등을 압박했어. 안녕. 입에 든 이물질 때문에 목소리가 생각보다 막혀서 나왔어. 결국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워린의 목소리는 못으로 철판을 긁는 소리에 가까웠어. 조용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하더라. 사람을 너무 불안하게 하는, 속을 뒤집는 목소리였어. 뭐라고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웠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지러울 정도였다니까. 이렇게 질질 끌고 싶지 않아. 이제 끝내자. 그러자 워린이 메마른 미소를 보였어. 그래, 그것도 미소라고 부를 수 있다면야. 그가 내게 손짓하기에 머뭇대며 다가갔어. 눈을 꽉 감고 심호흡한 다음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무시했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 하지만 다들 어떻게 됐는지 상상하는 그대로야. 어쨌든 그 기회가 왔을 때 입에 있던 세이지, 월계수, 버베나와 소금 혼합물 일부를 그의 입에 밀어넣을 수 있었어. 워린이 숨막힌 신음을 내더니 곧장 내게서 멀어지며 입에 들어온 걸 뱉어내려고 했지만 내가 재빨리 그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허리춤에 있는 칼을 찾았어. 그래도 아직 거리가 가까워서 온 힘을 다해 그를 껴안고 등에다가 칼을 꽂았어. 워린이 내 쪽으로 비틀대며 다가왔어. 칼을 놓고 옆으로 물러나서 그를 땅으로 밀었어. 워린은 그대로 앞으로 쓰러져 나동그라졌지. 다리를 들어서 박혀있던 칼 손잡이를 지그시 밟아 미처 다 박히지 않은 남은 날마저 꽂아 넣었어. 워린의 몸이 축 처지더니 그냥 움직임 없이 누워있었어. 믿어지지 않았어. 기쁜 마음에 자꾸 한박 웃음이 나오려는 게 느껴졌어. 창문을 바라봤더니 브리지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날 보고 있더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보면서 엄지척을 날리더니 문 밖으로 허둥지둥 나오는 게 보였어. 그리고 내 옆에 나란히 섰지.
해냈어요. 브리지트가 말했어. 그러더니 더 행복한 목소리로 맙소사, 진짜 해내다니. 정말 아마 믿을 수 없다고 말하려는 거였겠지. 하지만 브리지트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 워린이 낮은 신음을 낸 거야. 아주 조용하고 비참한 신음이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소리였어. 그를 내려다봤어. 내 눈에 들어온 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 워린은 천천히 바뀌고 있었어. 워린이 입고 있던 베스트가 헐렁해졌어. 마치 걸쳐진 몸뚱아리가 너무 작아서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이랄까? 다음은 머리카락이었어. 점점 색깔이 빠지더니 어두운 금발이었던 워린의 머리카락이 비정상적인 백발로 변해버린 거야. 그가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어. 그 모습에 브리지트와 내가 한 발짝 물러났어.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 우리는 자연스럽게 뒷문을 향해서 뒷걸음질 쳤어. 워린이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 그의 머리가 뒤로 젖히고 팔을 굽히면서 점점 키가 자라고 수척해지는 걸 봤어. 얼굴도 늘어나는 것 같더니 턱이 빠진 것처럼 입을 엄청나게 벌리는 거야. 그는 열린 입으로 낮게 으르렁댔고 동시에 검은색 침이 마구 흘러나왔어. 그렇게 갑작스럽게 워린이 완성됐어. 그는 우리 앞에 그 잔디 위에 멀쩡하게 서서 우리를 노려봤어. 비쩍 말라붙은 몸에 익숙한 카우보이 위상이 포대자루처럼 걸려있었어. 그가 등으로 손을 뻗어 꽂힌 칼을 뽑고 재빨리 바닥에 던졌어. 마치 새로 만들어진 나를 1초라도 덜 만지고 싶은 것처럼. 브리지트가 내 손목을 잡고 재빨리 집 안으로 끌어들였어. 그대로 문을 닫고 창가로 달려갔어.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미동도 없이 그냥 노려보기만 할 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브리지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대충 이런 식으로 흐느낀 것 같아. 젠장, 대체 저게 뭐예요? 한없이 그 말만 되풀이하던 나를 브리지트가 단호한 태도로 잡아줬어. 저게 본 모습이에요. 워린이죠. 브리지트가 대답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한 것 같아. 브리지트가 나를 안아주더니 위층 침실로 데려다 줬어. 괜찮을 거라고 한없이 달래주는 것도 잊지 않았지. 부모의 입장이 되면 그렇게 강인해지는 거겠지만 나는 브리지트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 기존 방보다 그나마 더 안전한 방에 들어가고 나서야 브리지트가 다른 사람들을 깨우자고 말했어.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었다며. 이 글을 쓰는 지금 해가 막 뜨는 중이야. 릭이 밖에 나가서 그것과 대화하는 걸 봤어. 그 후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갔어. 워린은 움직이거나 다른 짓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서서 이미 퇴직한 매니저와 대화를 이어갔어.
아까 데일이 잠깐 내 방에 왔었어.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좀 감이 와요? 그가 놀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 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미안해요. 아니, 괜찮아요. 아마도. 그래도 이해는 해요. 좋은 의도로 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워린 말에 따르면 그 이상한 암살 시도는 리게 탓이 아닌 걸 이해한다고 했다네요. 나중에 다시 협상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워린이 요구한 게 있어요. 데일이 잠시 말을 멈췄어. 당신과 먼저 대화하고 싶대요. 단 둘이서. 그 말에 몸을 벌떡 일으켰어. 싫어요. 절대로. 제발 단둘이 남겨두지 말아줘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진정해요. 이렇게 할 거예요. 당신과 워린이 식탁에 마주 앉으면 우리는 문 밖에서 대기할게요. 그가 당신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일단 해봅시다. 그가 내 등을 다독이더니 시간이 되면 데리러 오겠다고 말한 뒤 방에서 나갔어. 난 워린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 워린 근처에는 얼씬도 하기 싫어. 하지만 내 실수는 내가 만회해야지. 이것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 됐을 수도 있잖아. 아직 워린이 평화적으로 협상하고 싶어 한다는 건 희망적이지만 속이 너무 안 좋아. 그 중에서도 최악인 건 그놈의 검은 침을 또 먹었다는 거야. 내가 알기로 검은색 침은 변화 속도를 촉진하는 건데 당장 내 상태가 안 좋은 거로 봐서는 아무래도 시체로 발견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그래, 오버하는 거 맞아. 하지만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당장이라도 울고불고 난리칠 것 같으니까.